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7만 3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페널티 아크 왼쪽, 그 불가능한 각도에서 한 남자가 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미국 MBC 해설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직접 찬다고? 저 각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단 한 발의 킥이 미국 스포츠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거라는 걸요. 2025 MLS 시즌 미국 언론의 퍼센트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 영입은 흥행용 이벤트일 뿐 실질적 전력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82%를 차지했죠. 심지어 유명 축구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3,500만 달러면 남미에서 젊은 공격수 2명은 데려올 수 있다. LAFC의 선택은 감성적이다.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리그는 다르다고, 자신들의 스타일은 특별하다고요. 그런데 그날 텍사스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하나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곡선, 계산된 회전, 그리고 골키퍼조차 닿을 수 없는 야신존을 꿰뚫은 그 공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정밀함이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증명이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정체였죠. 미국 해설자 마이클 휴즈는 그날 밤 자신의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리플레이를 17번이나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발의 프리킥이 어떻게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14시즌,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무대로 향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MLS에서도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 언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팬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요.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몇몇 한인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어줬지만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죠.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은퇴 투어겠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해야 했어요. 제 자신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수준을요. LAFC 첫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미국 출신 수비수 제이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가워요, 손 선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리그는 생각보다 거칠어요. 프리미어리그랑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었죠. 훈련은 강도가 높았습니다. 미국 특유의 피지컬 중심 플레이, 거친 태클, 빠른 전환. 하지만 저는 적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인 훈련을 했고 팀 전술을 분석했죠. 감독인 스티브 체런돌로는 제게 말했습니다. 손, 내 경험을 믿는다. 하지만 여기선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 팀플레이가 중요해.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좋아. 다음 주 댈러스 원정. 내가 선발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8월의 텍사스는 지옥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습도는 70%를 넘었고 잔디는 햇빛에 달궈져 있었습니다. 원정팀 라커룸은 조용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이크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겠는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중석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댈러스 팬들의 함성이 들려왔죠. 그들은 LAFC를, 그리고
저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6분, 우리 팀 미드필더 에두아르도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파울을 당했습니다.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었고 프리킥이 선언됐죠. 위치는 페널티 아크 왼쪽 골문에서 약 22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각도는 매우 좁았어요. 에두아르도가 저를 봤습니다. 손, 내가 찰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죠. 해설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차려는 것 같은데요. 저 각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해설자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직 이 리그를 잘 모르나 봐요. 여기선 저런 기술적인 플레이보다 힘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공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3걸음 물러섰죠. 골문을 바라봤습니다. 골키퍼는 왼쪽으로 치우쳐 서 있었고 수비벽은 4명이었어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꼈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의 회전, 각도, 힘의 배분.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달렸습니다. 오른발 안쪽으로 공을 감싸듯 차올렸죠. 공이 제 발끝을 떠나는 순간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공은 수비벽 위로 솟아올랐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회전은 정확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죠. 골키퍼가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몸을 날렸지만 공은 이미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어요. 골문 왼쪽 상단, 바로 야신존이었습니다. 공은 정확히 그 지점을 뚫고 골망을 흔들었죠.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찰나의 침묵이었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오마이갓! 해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공을 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다른 해설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물리학을 거스른 골입니다. 닿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골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셔터를 누르는 신용을 했죠. 찰칵. 미소는 짧았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벤치에서 감독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관중석의 댈러스 팬들조차 박수를 쳤죠. 원정 응원석에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경기는 2대1로 끝났습니다. 저는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죠. 경기 후 인터뷰존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 선수, 그 프리킥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죠. 미국 리그를 과소평가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웃었습니다.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전역이 제 프리킥으로 들썩였습니다. MBC 스포츠센터는 오프닝부터 그 장면을 틀었죠. 코리안 프리시전. 손흥민이 MLS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SPN은 물리학자를 불러 분석했습니다. 이 궤적을 만들어내려면 공의 회전수가 분당 600회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 각도가 정확히 45도를 유지해야 하죠. 이건 과학입니다. 폭스 스포츠는 특집을 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한국 축구의 정밀함이다.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해시태그 언스타퍼블손이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영상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MBC 해설자 마이클 휴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송 후 스튜디오에 혼자 남았습니다. 리플레이를 반복해서 돌려보며 뭔가를 깨달았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투 코리아 위드 리스펙트였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단순한 EPL 스타로만 봤다. 하지만 그날 그의 발끝에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다. 정확함, 집중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한국의 축구는 그들의 반도체처럼 정교하고 그들의 건설력처럼 강인하며 그들의 예술처럼 아름다웠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죠.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미안하다. 이제야 알겠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손흥민의 골을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 축구, 아니, 한국 전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다음 훈련에서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손, 그 프리킥 좀 가르쳐 줄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훈련장 한쪽에서 프리킥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발목 각도, 공의 위치, 시선 처리를 설명했죠. 그는 진지하게 들었고 직접 시도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해, 손. 이런 걸 매번 성공시킨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연습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찾아보면 몸이 기억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정확하고 더 강해져야 했죠.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왜 내가 여기 온 건지. 감독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전술 회의에서 그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었죠. 손, 내 생각은 어때? 상대팀 왼쪽 수비수가 전진 압박을 자주 합니다. 그 뒤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가자.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의심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홈에서 시애틀을 상대했습니다. 경기장은 10,000원이었어요. 한인 팬들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 팬들이 제 유니폼을 입고 왔죠. 경기 시작 전 한 꼬마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손 선수, 저도 나중에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히 골을 넣는 것 이상이라는 걸요. 경기는 3대1 승리였습니다. 저는 2골을 넣었고 관중들은 제 이름을 연호했죠. 경기 후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으며 축하했어요. 몇 주 후 마이클 휴즈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훈련장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손 선수, 제가 처음엔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증명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당신의 프리킥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신이 당신의 플레이에 담겨 있더군요. 이제 미국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이 공을 차고 웃고 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나라를 빛내주는구나. 자랑스럽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고맙습니다, 엄마. 더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요. 시즌은 계속됐고 저는 계속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씩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정밀함, 끈기, 그리고 결코 굽히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축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 나라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다는 걸요.